3일 KMA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병원의 불법 보조 인력, 흔히 PA라고 부르는데요. 대부분 간호사들이 맡고 있죠. 현행법상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서 진료를 보조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진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바꾸는 방안이 추진돼서 또 논란입니다. 정부가 어제 입법 예고한 전문 간호사 관련 규칙 개정안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전문 의료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도라는 표현에 이미 지도에 따른 처방이란 의미가 들어있는데 굳이 처방이란 단어를 명문화한 것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입니다. 즉 전문 간호사의 주사나 처치 행위가 의사의 지도만 있으면 의료기관 밖에서도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개정안에는 전문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응급시술을 새로 추가해 무면허 보조 인력의 제도화를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PA를 합법화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노동계 등 시민사회 단체들만 참여하는 이용자 중심 의료 혁신협의체 회의에서 9월 중 공청회를 연 뒤 PA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이 같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협의체는 PA란 명칭 대신에 UA, 즉 무면허 보조 인력이라고 지칭하면서 대형 병원에서 이들이 수술과 초음파 진단 검사 등 의사의 업무를 불법적으로 수행해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 사고와 관련한 법적 문제들, 또 전공의 수련 교육의 질 하락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협의회는 의료계와 아무런 논의 없이 국민을 대표한다고도 할 수 없는 일부 시민단체들과 회의를 열어서 시범사업 계획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은 몰상식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인 UA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건 정부가 나서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공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난이도 높은 중증질환 의료 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하죠. 흔히 3차 병원이라 부르는데요. 정부가 인력과 시설, 장비, 진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년마다 지정합니다. 현재 전국 권역별로 45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급 종합병원을 지정하고 평가하는 정부 조직에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참여하게 돼 논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기존 13명의 평가협의회 위원을 15명으로 늘리면서 2명을 시민단체와 노조에 할당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협은 상급 종합병원의 지정평가는 의료 전문가가 판단할 문제라며 의료적 학식과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상급 종합병원 지정에 정치적 요소가 개입할 수 있어 정책이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의료계 위원을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려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의료 종사자가 더 많은 증상을 호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주목됩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연구팀이 15,0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의료 종사자와 비의료 종사자 모두 발병 초기에 후각을 상실하는 증상이 가장 두드러졌는데요. 이어서 흉통이나 반복적인 기침 증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의료 종사자들은 오한이나 피로, 두통, 식욕부진 등 다양한 증상을 더 많이 호소했습니다. 연구팀은 의료 종사자 집단은 팬데믹 동안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나 스트레스 정도가 높아서 이런 차이가 나타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장기간 이어지는 근무와 스트레스는 코로나19 감염 후 피로와 비정상적인 근육통으로 직결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고 금연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 때문에 사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죠. 우리나라 전자담배 흡연자 10명 중 8명은 일반 담배도 함께 피우던 복합 흡연자로 확인됐는데요. 몸에 더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앙대병원 가정의학과 조수연 교수팀이 5,1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일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940명, 전자담배는 23명, 복합 흡연자는 110명이었습니다.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82.7%가 일반 담배도 피우고 있는 겁니다. 이 복합 흡연자들은 니코틴 지표인 요코티닌 농도,
또 염증 지표인 요상농도 모두 다른 흡연군에 비해서 높은 걸로 나타났고 산화 스트레스 지표 역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수연 교수는 복합 흡연자들은 기존의 흡연량을 유지한 채 추가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향이 높아서 니코틴과 다른 독성 물질에 오히려 과다 노출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